당신의 미소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교정TV 교정 전문의 오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정치료 자체에서 교정치료가 실패가 두려워서 치료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인터넷에 왜 이렇게 망한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보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정치료 해가지고 망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이제 교정치료를 상담도 안 받으시고 그냥 무서워하고 뭔가 이제 변화는 원하지만 계속 차입히 이제 미루시는 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상담 받았던 원장님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요거 때문에 잘 고민해보세요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인터넷에 나오는 부작용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잇몸이 나빠져서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거나 전반적으로 양치가 안 되면 충치가 생기거나 요거는 사실 기본적인 건데요. 그 외의 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혀 발치를 할 케이스가 아닌데 교정하면 발치를 해야 된다더라 하고 발치가 두려워서 교정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옥니가 될까봐 두려워서 교정 못 하시는. 옥니는 원래 이제 위턱이 많이 앞에 나와 있고 아래턱이 짧은 케이스에서 위를 발치 치료를 할 때 치아 뿌리가 그만큼 못 따라왔을 때 이제 위 머리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생기는 게 옥니거든요. 근데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걱턱 케이스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가 없는 단순 뭐 이게 배열 문제 뭐 이런 케이스에서도 이제 이제 교정하면 뭐 옥니가 되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지 이제 저는 교정하면 옥니가 될까봐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케이스인데. 그리고 입이 많이 들어갈까봐 또 걱정되는 경우 있었어요. 발치를 해야 되는데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갈까봐 푹 꺼져서 할머니처럼 될까봐 걱정해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오히려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돌출도 있고 덧니도 있어서 소그치 발치를 다 해도 입을 혹시 다 많이 못 넣을 수 있겠구나. 입이 별로 안 들어가서 나중에 끝났는데 입이 좀 덜 들어갔어요. 이럴 수 있는 케이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분들 생각에서는 발치를 해가지고 입이 너무 들어가서 할머니가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나 뭐 유튜브에서 보는 부작용 같은 거는 참고만 하시되 그거를 너무 내 케이스답게 걱정하시지 마셔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 걱정이 되시면 교정의과 의사에게 물어보고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인지 내가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요거를 꼭 설명을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교정을 해가지고 뭐 망했어요. 뭐 부작용이 났어요. 이랬을 때 정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되게 책임감이 없는 진료를 했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글만 보고서는 사실은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게 없어서 사실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개인이 느끼는 거랑 또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뭐 부작용을 이렇게 뭔가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교정으로 뭔가 얼굴이 망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이제 큰 문제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렇게 큰 부작용이 아닌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보실 때 뭔가 사진으로 봐서 내가 공감될 만한 게 아니고서는 조금 그거는 이제 걸러서 들으시는 것도 마음 편하게 사실 진료를 받고 공포심을 떨쳐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내가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원장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정 치료를 했을 때 만족도가 높으신 경우가 이제 안 높으신 경우 그 차이를 보면은 이제 의외로 되게 만족도가 안 높으신 경우 그런 케이스 불만족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교정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정보가 없었고 사전 정보가 없었고 교정 치료만 하면 사실은 뭐 굉장히 이제 뭐 연예인들 차처럼 이렇게 쭉 가지런하게 뭐 이렇게 웃어도 다 예쁘고 뭐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교합도 맞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교정 치료라는 게 안 좋은 교합과 심리 상태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거지 사실 무에서 이제 유를 창조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형수술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제 얼굴을 비용 제한 없이 성형수술을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다 동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뭐 김태희가 될 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얼굴 골격이나 치아 모양, 그다음에 악골 모양, 악골 관계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는 케이스가 사실은 없어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래서 교정치료로 뭐 우리가 누구 얼굴처럼 누구 치아처럼 되고 싶어요. 요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내가 뭘 개선하고 싶은지 여기에 따라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럭저럭 만족하고 그냥 크게 불만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료 환경에서 만나보면 교정치료하고 만족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대다수고 오히려 이제 끝나거나 그럴 때 환자분들이 그 목표치보다 의사들의 목표치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는 이제 그만 떼고 싶어요 하는데 사실 의사들이 이거 조금 더 맞춰야 될 것 같고 그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환자분들한테 그래도 고생하신 거니까 조금만 몇 달 더 하세요 이렇게 설득하는 경우가 많지. 이제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정보에서 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뭐 교정을 해가지고 뭐 불만족스럽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정 치료를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약간 교정으로 이렇게 성형처럼 접근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불만족이 더 클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기능하고 심리를 내가 지금 가진 상태에서 조금 더 개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교정 치료 자체를 아예 그 발을 못 대고 계신 분들 이제 상담 자체도 너무 무서워서 아예 안 가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두 각각의 케이스가 다르고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상담을 받고 정밀 검사를 받아서 의사가 직접 말한 이게 부작용이나 치료 한계가 아닌 이상은 인터넷에서 그냥 떠도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 요거를 알고 계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담하셨던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인지 아닌 내용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불안감을 조금 더 잠재우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